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조금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전체적인 지수가 한 1%대 하락이 나옵니다만은 등락된 종목 수를 따진다면 훨씬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아서 20% 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적인 빈집이 좀 약간은 시장의 상승을 더 돋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상승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이제부터라도 움직일 것인가 라는 거는 여전히 저는 확인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던 거를 기억을 해 보신다면 연속성이 얼마나 있으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 날 상승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까지 최소한 한 수요일까지는 보합 내지 상승이 나와주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굉장히 두 번의 서킷 브레이크를 맞으면서 조금은 긴장감이 좀 올랐다면 오늘은 그나마 좀 한숨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감은 늦추지 마시고요. 계속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좀 쉬어주면서 코스닥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상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최 업앤다운 캐스터 임수연입니다. 지난 우리 증시 정말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코스피가 9,100선에서 8,100선까지 급락했고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올해 5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변동성 장세 속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가운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1.17% 하락한 8,3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4% 상승한 908선, 드디어 900선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대급 셀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벌써 외국인이 지난달만 47조 원을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4조억 원 넘게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원, 기관 1조 5천억 원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각각 756억 원, 3,489억 원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4,174억 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금호건설인데요.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기대감에 호남권 반도체 팹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호건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경제 수혜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만큼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내며 이번 상승이 계속해서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호건설 상한가 찍었는데요. 8,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K뷰티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에 관련 종목이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소비 회복 기대와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ODM 수주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대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17.32% 상승한 11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사이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이 비어있던 수급이 유입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형 펀드와 기관 투자자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러나 이 반가운 반등인 만큼 일회성 급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가캠 바이오 15.54% 상승한 16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흐름과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24시간 외환 시장 시범 거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치솟은 환율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임수연이었습니다. 네, 간만에 좀 한숨을 돌리는 월요일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마다 항상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역전이 돼 있고 너무 이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너무나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힘드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쏠리는데 일단은 뭐 명확치는 않아요. 뭐 수급을 제가 조금 이따 더 봐야지 알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뭐 코스닥 뭐 상생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그간의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10% 올라갈 게 20% 올라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간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떨어지면 뭐가 있었죠? 공매도 세력들이 있었겠죠.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또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매수 포인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아직 이틀은 남았어요. 오늘과 내일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반기 말이죠. 반기 말 리밸런싱이 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수급이 거의 반도체겠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의 빈집의 역할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다. 물론 저는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꿈과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에서도 한 대여섯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상 종목명을 제가 쭉 나열을 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오늘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기다리면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솔직히 서킷 브레이커 2번을 겪고 나서 저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방송 나와서 제가 괜찮은 척을 많이 하지만
당연히 저도 힘들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여전히 제가 주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안 열려서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마침 오늘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희 이제 사이트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버티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상반기에 1월부터 5월 달까지 그냥 사면 10% 20% 올라가는 거에 너무 적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그 펀더멘탈을 보고 샀으면 사자마자 물리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거의 사자마자 물립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엔 버티다가 본인들의 차례가 오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주식인데, 그간에 한 6개월 동안 너무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고 뭐 사자마자 10% 올라가고 3% 올라가는 건 주식 같지도 않고 그런 도파민에 너무 절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자면 그냥 가만히 버티셔라.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을 꼭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정말 운이 좋게 내 돈으로 좀 본전까지 올라온 종목이 있다, 메인 종목이 아니다 싶으신 분은 그런 종목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매도의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주요 일정은 이번 주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월요일 날 오늘 뭐가 있죠? 국민보고회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이 뭐 한 2시인가 3시쯤,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쯤에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를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올라가겠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는 재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인다. 오히려 오늘같이 장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요일 날에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있잖아요. 반도체의 장비 확대라든지 생산 확대는요, 보통 10년 걸립니다.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얘기도 벌써 한 6년 전 얘기예요. 이제 한 5년, 7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는 반영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된다는 생각은 한켠으로 좀 치우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건 시장을 얼마나 믿고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소비하는 지수예요. 그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 아직도 미국의 소비력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7월 1일은 좀 약간은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올라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은 제가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코스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빠지고 그에 순응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요,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빠지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뭐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정책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마련을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강제 얘기만 나왔는데 아직 실체가 없죠. 뭐 승강제 70종목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해서 오늘은 대부분 승강제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70개의 승강제를 진행을 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또 어떡하죠? 나머지 동전주들은 쳐내는 거 저 진짜 찬성입니다. 근데 70개만 또 몰아붙이잖아요. 어떻게 되냐? 코스피의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 쏠리듯이 똑같이 쏠릴 겁니다.
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70개 바로 붙어버릴 거니까. 근데 이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예. 저는 정말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어요. 세계 6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덩치는 정말 커졌는데요. 이 투자하는 마인드는 유치원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좀 해주시라고요. 예, 저는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7월 1일 날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금융당국에서 증시 상장 유지 및 퇴출 기준 강화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이것 좀 중요해요. 이때가 뭐가 중요하냐? 1,000원 미만짜리 동전주들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가격이 유지되면 그냥 상장 폐지입니다. 예, 요게 중요한데 아마 이 타이밍일 때 뭐 900원짜리, 800원짜리 종목들 갑자기 상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운드리의 생태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현재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까지는 아직까지 수급이 막 이렇게 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 뭐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깎인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이재용 회장님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발표하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딱 보시면 별건 없죠. 별거 없고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딱히 어떠한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거는 다음 주부터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 신경을 좀 건드리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애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애플 제품을 씁니다. 애플 제품을 쓰는데 애플이 어떤 얘기를 했냐, 중국산 칩을 사게 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네요. 백악관에. 예, 보시면 메모리 가격은 지금 엄청 올랐죠. 보시면 PC용 D램은요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 D램도 거의 100%, HBM은 요거보다 더 오를 거예요. HBM은 지금 조금 덜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장기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거고 낸드도 50% 넘게 올랐죠. D램과 낸드는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PC용 D램이 100% 오르니까 얘네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격을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했죠. 예, 소비자한테 250달러. 예,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빠졌어요.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어요. 왜? 애플이 이렇게 250달러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릴 거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덜 버니까 캐펙스 투자를 덜 할 거니까 그런 메모리 못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 애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굉장히 엄살을 부리는 거다. 예, 제가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정말 속 시원했어요. 이걸 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MN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장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야, 너네 애플, 예, 제가 그냥 좀 비속을 쓸게요. 야, 너네 애플 10년 동안 야, 우리 거 칩 5달러에 받아갔어. 10년 동안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러분들 짜장면 가격도 오릅니다. 예,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라요. 10년 동안 장기 계약 동안 우리 투자도 못하게 5달러 받아가고, 이게 참 표현이 재밌어요. 금속 상자 안에 부처만 넣고 소비자들한테 100달러를 받았어. 업그레이드 하는 가격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7불에서 50불로 가격 인상하니까 너네들이 고객한테 250불 가격 인상을 했네요. 자, 5달러에서 50달러 올릴 수 있겠죠. 왜? 보시다시피 PC용 D램 올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식으로 세게 애플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중국산 칩 CXMT 거를 산다고 하대요. CXMT 거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애플 맥북이라고 하죠. 맥북 가격 다시 내릴 겁니까? 절대 안 내릴걸요. 얘네들이 얼마나 고마진, 얼마나 마진을 많이 받는지 딱 드러나는 실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CXMT 칩을 애플한테 과연 장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0%라고 봅니다. 예, 0%예요. 그럼 애플이 왜 이렇게 언론에 내비쳤냐? 그냥 불장난하는 겁니다. 엄살을 떠는 거죠. 본인들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를 10년 동안 납품을 해서 캐펙스 투자를 못 해가지고 증설을 못 한 거예요. 물론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는 항상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증설에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그렇지만 10년 이상이에요. 10년 동안 그냥 장기로 이렇게 싸게 칩 받아놓고 이제서야 올린다니까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애플 불매운동 안 하실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애플 제품을 사용은 합니다만 이제는 삼성 이어폰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오늘 종목이 올라서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밤에 작성한 거라 좀 다른데 국민성장펀드 우리 공부했었죠. 국민성장펀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펀드가 더 커진다라는 건데 제가 정말 이때 조금 또 약간 또 울컥했던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직접 투자예요. 간접도 아닙니다. 직접 투자로 리가켄바이오라는 회사를 3천억을 직접적으로 줬어요. 국민성장펀드에서. 그날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예, 그 뉴스가 나오고 애프터장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이제 진짜 상한가 갔어요. 예, 잠깐 찍은 게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거래 들어왔죠. 예, 거래가 제 기억으로 이때 3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날 종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8%. 그러면 이날 상한가에서 사신 분들은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 맞아버렸어요. 물론 제가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만들어 온 건 아니에요. 올라가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컨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시장에 가지 않는다? 이거는 기다리면 무조건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LIG DNA 요거는 간접 투자긴 해요. 근데 간접 투자나 직접 투자나 비슷하더라고 알아보니까. 간접 투자는 중간에 사모펀드를 두고 얘네가 5천억 정도 들어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자, 바이오 들어가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에너지 인프라예요.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저리대출 얘네도 꽤 괜찮긴 한데 여기는 주가가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바이오 들어가고 여기 전선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많은 섹터에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주가가 반영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지만 이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꼭 리가켄바이오만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에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얘네한테 3천억 냈으니까 아직 10분의 1밖에 안 썼어요. 물론 얘네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퓨리오스나가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얘네한테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바이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가는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 긴장을 좀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반기 말이 좀 지나게 되면 또다시 코스피의 반도체 쪽으로 저는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의 계기를 이용해서 조금은 현금을 보유를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반도체로 좀 넘어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지금 이제 코스닥의 반등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난다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제가 상당히 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뭘 얘기하면은 그것만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야, 이제 시장이 빠지나 보다. 좀 좋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올라가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아 보시면 오늘의 코스닥의 반등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이게 내일 연장이 될지 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물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1대1로 비교를 하면 어떤 섹터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더 편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멘토님 근데 오늘 코스피가 빠지는데 외국인들 또 팔잖아요. 그럼 코스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요즘에 깜짝 놀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건 파는 거예요. 연기금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얘네가 아니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은 티가 안 나게 판다고요. 오늘 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 끝날 땐 연기금이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습니다. 티가 안 나게 매도를 한다고 공시를 띄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언론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연기금만 나쁜 놈들 만들어요. 진짜로. 근데 연기금이라는 거는 원래 사실은 화요일날 서킷 브레이크, 금요일날 서킷 브레이크 나올 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매수를 못해요. 왜? 지금 30%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희소식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한번 코스피가 쿵 빠졌고 반등 없이 금요일날 또 빠졌고 오늘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연기금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비중이 줄겠죠. 그러면 안 팔겠죠. 그 포인트가 언제냐? 8,200포인트입니다. 8,200포인트 아래로 빠지잖아요. 코스피가 연기금 안 팔아요. 그때부터 시장 지켜줄 겁니다. 그때가 연기금의 맥스 비중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연기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빠지는 건 외국인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왜 빼냐?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도 더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7월 달부터 뭐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는데 매수로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금액은 작지만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에 싼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외국인들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연기금 탓을 할 때는 아니에요. 그건 시장을 정말 잘못 보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의 이 차트를 보면 오늘 빠집니다. 빠졌는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추세가 살아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인 거예요. 그간 많이 올라왔던 코스피가 상단에서 조정을 받아주면서 쉬어줄 때 그간 못 갔었던 코스닥이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가 오늘 5% 빠지고 코스닥이 6% 올라간다? 안 좋은 거예요. 늘 기준점이 되고 늘 기둥이 되는 코스피는 위쪽에서 기다려줘야 된다. 어디까지? 8,200포인트까지. 요거 밑으로 빠지면 연기금이 막아줄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그림이 안 좋죠. 오늘 상승을 하는데도 일단은 저점을 깨고 기술적인 반등인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연속 상승은 언제까지 봐야 된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보자.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화요일 오르고 수요일 오르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겠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다? 오늘처럼 올라왔을 때는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본전이 오거나 5% 마이너스 때는 무조건 현금을 가져가시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떨어지잖아요. 기회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저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통 어디 사셨다? 300만 원 근처에서 사신 겁니다.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봐요. 얘는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냐? 이 이틀 떨어진 걸 못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틀 떨어지는 거 못 버티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매도해야 돼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거 못 버티실 거면 매도하세요. 그리고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죠? 이거 못 버티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주식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오늘 같은 시장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만약에 추세를 깨고 여기까지 2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전 또 매수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도파민에 절어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SND요. CS 윈드 매수값이 좀 예, 어떻게 예. 되세요? 아니요, 저기 6만 5천 원에 첫 번에 사갖고 또 추가 매수를 5만 5천 원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네. 저렇게 떨어지니까 네. 뭔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 금액까지 갈까요? 이거 뭐 매수는 어쩌다 가신 거예요? 그러게요, 한번 그거 좀 사놓으려고 예. 저기라 뭐지 원전주 그거라 네. 그거를 좀 사놓으려고 산 건데 그렇게 됐어요. 아,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한데. 오래됐죠. 아, 그래요? 아. 오래됐는데 실수가 많아요 지금. 아니, 주식은 실수는 없어요. 주식은 그래요?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맨날 실수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너무 네. 뭐랄까 내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고 우리가 네. 충분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뭐 공부를 좀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은데 예, 예. 주식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답은 없는 거라서 조금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CS 윈드가 이제 원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얘는 풍력 네. 쪽에 풍력. 그러니까 풍력 쪽이요. 예, 풍력 쪽에서 제가 네. CS 윈드를 항상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풍력이 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네, 네. 타워가 있고 여기 하부 구조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CS 윈드가 하는 건요, 요 블레이드나 베어링이 아니라 요 타워 쪽이에요. 아, 예, 그리고 얘가 덴마크 업체에서 인수한 업체들이 요 하부 구조물까지, 그러니까 윗상단이 아니라 밑상단 쪽에서 밑에 쪽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게 CS 윈드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기술력이 되게 좋겠죠, 이 회사는. 예, 예. 예, 풍력이라는 건 블레이드 쪽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기둥을 되게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요. 바닥에 요 하부 구조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예, 예. 그러면 얘는 기술력이 있는 친구예요. 아, 그리고 이게 풍력 타워나 하부 구조물의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얘는 먹어줘요. 네네. 예,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기다려야죠. 예,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리는 게 좋아 보여요. 15%면. 15%요? 네.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풍력 발전에 대해서 CS 윈드가 대장주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네네.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에도 또 효과가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네네. 워낙에 점유율을 먹어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하죠. 왜? 신재생 에너지는요. 사실은 돈이 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붙어줘야 되고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지금은 벌써 뭐 원자력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게 더 빠르니까 못 가는데 결국엔 올라갈 거지만 저는 이번에 올라오면요 한 7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러면 7만 원 근처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아, 네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려주세요. 성우하이텍. 매수가가 7,500원에 20%더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성우하이텍은 요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성우하이텍은. 네, 왜 그러냐면 자, 성우하이텍을 볼게요. 뭐 기업이 나쁠 게 없죠. 이익도 좋고 매출액도 좋고. 근데 여기서 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예, 왜 커 보이진 않냐? 얘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여기 위쪽으로 좀 쪼르륵 올려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예,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거기다 이제 범퍼, 예, 범퍼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 과연 수급이 붙을 것인가? 느려요. 예,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무조건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데 거래가 전혀 안 붙고 있죠. 시장엔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이. 특히나 이 종목 뭐예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인기가 있을 법한 애들이 제바, 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우주항공, 뭐 요 정도의 아니면은 지금은 갑자기 자동차 부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라는 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오늘 거래대금이 27억 정도밖에 붙지 않는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종목 자체는 좀 꺾였다.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보여드리면 사실은 요 자리에서 요렇게 꺾여가지고 추세가 요 61선 밑으로 꺾였잖아요.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줍니다. 무조건 줘요. 무조건 주는데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또 반등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차트가 제가 한 40% 맞는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자, 추세가 역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예. 역으로 바뀌었다가 상승을 하는데 61선 맞고 떨어졌죠. 예,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러다 다시 반등 줘요. 반등 줄 때 또 61선 맞고 또 떨어지죠. 예, 이게 뭐냐? 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예, 배열은 그러니까 차트보다 더 잘 맞는 게 역배열과 정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차트는 뭐냐면 정배열이 되기 바로 직전의 차트가 가장 좋고요. 이런 차트는 역배열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은 밑으로 더 빠집니다. 그래서 반등 들어오면 저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반등 들어오냐? 7,000원 넘어가면은 저는 오히려 사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화인데요. 네, 한화요. 13만 1,000원에 24%예요. 근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될까? 한 2주 됐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하락이네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 네, 기다리세요. 이 종목은. 기다려야 돼요? 네, 다시 올라올 겁니다. 한화를 사신 이유가 뭐예요? 지주사를 사신 이유가?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뭐 네. 이유를 뭐 알고 하겠어요. 근데 좀 괜찮아 보여서 이제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한화를 이제 지주사를 사실 거면 지주사라는 거는 모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모기업에는 똘똘한 자회사들이 있어야지 모기업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SK 스퀘어랑 SK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의 자회사들은 누가 있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나 오션. 뭐 요런 애들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냐? 조선, 그리고 방산입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엔 지금 조선과 방산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내기가 없어서 그런 거.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오션의 조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거의가 아니고 얘는 완전 대장주. 하나 시스템은 뭐까지 붙는다? 우주항공까지 붙는다. 사실은 하나라는 기업 자체는요. 방산과 조선 쪽에 똘똘한 자회사로 똘똘 뭉쳐있지만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얘도 같이 올라옵니다. 이거 무조건 홀딩하세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사진 마세요.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 상담 또 중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G2G 바이오 61,000원 8%. 언제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 종목은 제가 참 뼈아픈 종목입니다. 저도 뭐 여기서 지금 또다시 고해성사를 해드리지만 저는 이 6만 원짜리에서 매수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뭐 얘만 좋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예, D&D, 올릭스, 한미약품,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이오들이 기술력이 좋은 바이오들이 많은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수급을 뺏겼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예, 주식이라는 건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매수의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종목이 좋건 안 좋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 건 매도의 세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은 수급 자체가 없어서일까요?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여기는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수급이 없었던 겁니다. 수급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오늘 세게 들어오죠. 왜? 이런 게 바로 수급의 빈집. 그래서 저는 얘를 사실은 추가 매수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되거든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배열상 유리한 배열은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61,0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아마 그거를 보고 사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바짝 들어올 겁니다. 얘는 반등 들어오면 6만 원 뜨면 10만 원까지 가요. 예. 근데 왜 제가 매수하지 말라 그러냐? 아직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안 잡은 것 같아요? 차트상? 예, 바닥을 잡은 것 같진 않죠. 예, 약간은 좀 미끌려 내려가죠. 그래서 섣부르게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G2G 바이오 외에도 약간은 뭐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을 좀 본다면 오늘 올릭스 이런 애들이 좀 강하거든요. 물론 RNA 쪽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해요. 보시면 코스닥 150에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데브시스터들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위기가 한 3일 정도 연속이 된다면 G2G 바이오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올라올 건데 왜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강력하게는 의견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고요. 61,000원이면 매수 단가 진짜 좋아요. 예, 제가 드린 단가여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니까요. 일단 홀딩하시고 조금 더 고민되시면 나중에 채팅 남겨주세요.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세요? HNM HMM. 매수값이 지금 네. 어떻게 되세요? 22,000원 15%입니다. 22,000원에 15%. 네. 뭐 6월 달에 사셨어요? 네네.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HMM? 아니, 방송에서 그때 추천해줘가지고. 아이고. 뭐 다 이유가 네. 있으니까 추천해 주셨겠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분들의 다 좋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HMM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운송이요. 예, 해운 쪽, 운송. 해운 그러니까 쪽, 예, 조선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얘는. 네. 예. 어떨 것 같아요, 얘? 그니까요. 올라가려 하면 내려와 불고.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해운 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또. 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섹터는 아닙니다만 해운 쪽을 갈 거면 조선 쪽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조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를 만들면서 갈 수는 있지만 해운이라는 건 중국 해운사, 덴마크 해운사한테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실망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안 오를까요? 이 단가까지는? 저는 크게는 안 오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2,000원까지는 저는 솔직히 안 보이고요. 요거 21,000원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니 그냥 저기 제 단가 오면 저는 다 저기 매도하려고요. 그러니까 22,000원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네. 확신을 안 줘요. 대신 21,000원짜리까지는 올 거예요. 21,000원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서 22,000원 갈 수 있으니까 21,000원짜리 오면 절반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라고요. 네네네. 아시겠죠? 저는 네, 그렇게 그래요. 매력 있어 보이진 않아요, HM이. 그러니까요. 그래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꼭 다음번에 꼭 성공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34만 5천 원에 80%. 34만 5천 원에 80%. 예. 좋으셨어요, 이거?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가 어떤 게 좋으셨어요? 그냥 뭐 느낌이 좀 초보자라서 예. 그냥 이 방송 보고 뭐 느낌인데.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구나, 그쵸? 예. 요거 80%나 실으셔서 마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마음은 없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 저랑 이거 하나만 약속하실래요? 예. 삼성전자 있잖아요. 예.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마음을 조려하시면 안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40만 원 갑니다. 예. 네, 40만 원 가면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요, 더 보려고 예. 네, 더 보실 거죠? 예. 그럼 50만 원 가면요? 그때는 매도해야죠. 네, 50만 원까지 보세요.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시청자님 안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80%까지 실는 건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 삼성전자 반은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근데 어떤 거에 꽂히셔서 삼성전자를 다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뭐 40만 원 정도 간다고 해도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반대로 얘가 떨어져서 26만 원, 25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지켜야죠. 네, 그냥 버티세요. 예. 올라올 겁니다. 예. 네,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올라가더라도 흥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50만 원대까지 일단 지켜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피가 한 1.65%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자료 화면을 제대로 못 띄워드렸는데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또 살벌해요.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레버리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만 나가고 있죠. 이 레버리지를 사는 심리가 뭐냐면 떨어졌으니까 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거는 투기성 수급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하실 거면 방금 이 80% 신분이신 분처럼 그냥 본주를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